LG화학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것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데 LG화학, 2차 전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연 LG화학의 2차 전지 분야 성장 가능성은 무엇이며 2차 전지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들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LG화학의 2차 전지 사업 영역 분사 가능성도 점쳐보는 시간 마련했다. 네, 앞서 이야기했던 기생충 테마주도 핫하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주도 섹터라고 하나를 꼽아보자면 지금은 2차 전지가 아닐까요? 그 선두주자에 있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오늘은 급등하고 있는 LG화학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미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테슬라가 또 중국 공장 가동을 중단한 나라 때문에 또 많이 걱정을 했다가 네. 가동이 되면서 또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도 같이 요동치는데 우선 테슬라의 주가를 미리 전망을 해봐야지 우리 증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테슬라를 보긴 봐야죠. 네. 시장의 또 가장 중심적인 종목이고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볼 필요는 있는데 최근에 또 주가가 강한 요인은 일단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첫째로 이 SUV 모델이죠. 이 모델 Y가 이제 4월 달부터 인도를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상해 공장은 가동을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약간 좀 유보가 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네.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인데 일단은 이게 모멘텀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 4분기에 생각보다 잘 발표했다. 그래서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주가가 최고가가 968달러. 1000달러 못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771달러로 오늘 마감했던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게 되면 1390억 달러까지 나옵니다. 도요타에 이어서 글로벌 자동차 2위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이 폭스바겐, 다임러, GM, 그러니까 나머지 글로벌 업체 3위부터 5위까지를 다 합친 시가총액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거기다가 또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은 폭스바겐이 35배 판매되는 수치, 그러니까 35분의 1이죠. 네. 그 정도까지밖에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주가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염두에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쪽은 만성 적자 기업이 여기까지 턴어라운드가 됐다는 관점 쪽에서 이어지긴 하지만 밸류는 솔직히 부담이다. 이런 관점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테슬라의 주가도 한 몫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LG화학과 삼성 SDI에 거는 기대, 그냥 자체적으로 거는 기대도 큰 상황이거든요. LG화학 오늘 장중에 8% 넘게 급등하기도 했어요. 네. 오늘의 강세 그럼 가장 큰 주된 요인을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네.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없고요. 네. 복합적인가요? 네, 복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쪽 시장에 대한 확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 그렇고요. 쪽에서 네. 아마 한 가지만 꼽으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지 사업 부문의 분할 얘기 같습니다. 네, 그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뉴스가 나왔던 게 일단 배터리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중국산 이외 국가 쪽에서 2위를 차지했었죠. 네네. 그런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숫자가 더 확대된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도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LG화학이라는 게요,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딱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그동안 좀 약간 평가절하를 받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네. 확실하게 사업부를 분할하게 된다면은 그 독자적인 사업부로서 더 큰 메리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LG화학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기초화학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전지 관련된 이 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따로 떨어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마 시장의 반응은 분할된 회사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하지만 지금 LG화학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4분기 때 실적에서도 보셨듯이 적자로 나오는 등 아직까지는 기초화학에 대한 화학업황의 부진함을 매출 구조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만 계속 포커스가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스코어보다는 미래 가치에 크게 그렇죠. 중점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비중국권,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사용량의 순위를 봤을 때 LG화학이 2위라고 했잖아요. 네. 여타 다른 기업들의 순위는 어떤가요? 다른 기업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 SDI가 3위 정도,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6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6위요. 네. 또 중요한 흐름들은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제 파나소닉이 시장 점유율 1위죠.
그런데 이런 상황 쪽으로 봤었을 때 파나소닉이 시장 점유율이 50%대에서 한 48%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위에서 5.2%포인트가 올라가면서 네. 24.3%까지 오히려 어떤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격차를 좀 더 줄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LG화학이 갖고 있는 주요 고객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어요? 네, 지금 최근에 나왔던 기사로는 이제 테슬라 쪽에 납품을 시작한다는 얘기들. 네. 특히 파나소닉이 독점으로 갔다가 테슬라가 이제 다변화 전략을 쓰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LG화학이 포함됐다는 부분들과 함께 또 하나 뭐 아우디나 현대 그리고 또 제규어 같이 또 폭스바겐 등 여러 가지 고객사들은 다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이가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커지는 파이 쪽에서 고객사들이 어느 정도 같이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LG화학의 구조가 지금 기존의 한국과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부분을 네. 이제 미국과 유럽 쪽 특히 계속 강조드립니다. 유럽이 제일 중요하죠. 올해는 유럽의 여러 가지 변화가 중요할 텐데 이쪽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업 분야를 뭐 독립한다, 그러니까 분할한다라는 호재도 있고 이제 미래를 보고서는 투자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LG화학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신규 접근은 가능한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네, 중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여전히 기대감 높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30조 원대까지 근접하는 상황들이 나왔죠. 근데 작년에 실적이 좀 부진했다가 올해 실적 흐름들이 순이익이 한 8,700억 정도 나온다고 봤었을 때도 부담은 약간 되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아마 한 42만 원대에서 43만 원대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되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다시 차익 매물 때문에 38만 원대까지 내려온다. 또 다시 비중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타이밍을 맞춰가는 전략들이 중기적으로는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면은 네. LG화학을 대신해서 또 살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런 것도 잘 꼽아주시잖아요, 대표님.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이 2차 전지 쪽에서 두 종목이었죠. 네. M+ 그리고 P&E 솔루션. 둘 다 공통점을 강조드렸을 때가 어떤 시장이 확장될 때 나오는 제조 장비 관련된 쪽이다. 라고 언급드렸었고요. 네. 오늘은 또 LG화학 관련된 쪽에서 또 중요한 회사 나라 M&D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 M&D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G전자에서 분사된 회사죠. 금융 부분과 관련된 쪽으로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벌써 LG전자가 지분을 12.5% 정도 갖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LG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매출 비중을 봤을 때 금형이 한 61%, 그리고 거기다가 전기차 배터리 백팩과 ESS 관련된 사출 부품이 23% 정도 되는데 이쪽이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보다 좀 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조만간 빠르게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 수익도 좋지만요. P&E 솔루션이 2월 들어서 거의 한 50% 주가 급등을 보였거든요. 네. 이 단기간에요. 네. P&E 솔루션은 그럼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계속 홀딩 의견 주실 건가요? 네, 아직 안 갖고 계세요? 네. 전화 그렇게 없네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네, 일단 지금 그 시장의 대세는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쪽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을 다 줄이지 마시고요. 한 50% 정도는 단기 이격 때문에 줄이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또 조정 시에 계속 매수하면서 계속 끌고 나가는 전략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안 사셨다면 나라 M&D 한번 관심 종목으로 둬보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